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모든 추심이 멈춘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담보권, 즉 별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담보권과 별채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에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모든 추심이 멈춘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담보권, 즉 별채권입니다. 이 담보권이란 쉽게 말해서 집이나 자동차 같은 특정 재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이제 빌린 경우에 그 권리를 말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런 담보권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별채권일까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별도로 제외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서 별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이 담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그 집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채무가 3억 원을 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는데 은행에서는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집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별채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런 별채권이 변제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별채권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 채권보다 높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2억 원인데 담보대출이 1억 원이라면 은행은 경매 등을 통해서 1억 원을 회수하고 남은 1억 원은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 채권보다 낮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한 8천만 원인데 담보대출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은행은 경매를 통해도 8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하게 되니까 나머지 4천만 원은 일반 채권으로서 변제 계획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앞서 예시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집의 현재 시세가 1억 원인데 담보대출이 1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은행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1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반 채권자로서 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동안 분할로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확정 채권이란 아직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 화해, 조정 등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한 2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이런 미확정 채권의 경우에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확정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2025년 들어서 이런 별채권의 처리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올해 5월에 나온 최신 판례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체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어요. 여기서 핵심은 별채권자라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제624조에 따라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에 대해서 실행은 가능하지만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로 소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별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후에도 그 부족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채무자가 그 남은 채권을 넣어서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그런 소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째로 별채권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미리 그 담보물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둘째, 별채권자와의 협상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매각으로 처리를 하거나 변제 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이런 식의 협상도 가능합니다. 셋째, 미확정 채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불확정한 채권이 많을수록 변제 계획의 명확한 수립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매보다는 임의 매각이 아무래도 더 높은 가격에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아서 일반 채권으로 전환되는 금액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임의 매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국 별채권과 미확정 채권의 문제는 개인회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모두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진행되고 있는 소송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